지금 갑자기 든 생각은,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사찰 가지고 한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아까 이제 이 전염병의 전파의 한 요인으로서 그 율령제 시행하면서 일단 뭐 그러니까 모여 사는 것들이 좀 더 강화되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음, 이게 뭐 보통 잘 모르는데 어쨌든 율령제랑 불교랑 이렇게 보통 같이 좀 확산이 되지 않나요? 그런 고대 사회에서 한국사에서는 약간 그렇게 되었던 것 같은데 그런 일본은 어떠나 진짜? 음,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음. 그래서 그랬던 걸 생각해 보면 사실 이게 이 천황이 불교를 이렇게 그러니까 불교 뭐 사찰을 계속 뭐 짓거나 아니면은 각 군위에 있는 것들을 이제 뭐 국가의 사찰로 지정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런 어떤 역병 퇴치를 위한 어떤 대책이라기보다도 오히려 그 율령제하고 연계되어 있는 불교를 통한 국가 시스템의 정비라고 할까요? 국가가 좀 더 그 각 군위들에 대한 천황의 어떤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조치로서 이게 또 진행되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이런 어떤 역병이나 재난 같은 것들이 오고 그거에 대응하는 것들을 이제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해서 새로운 시스템들을 계속 도입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게 역병이나 재난이 그런 어떤 시스템 변화에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아주 가까운 예로는 제로페이가 우리가 그 제로페이가 제가 알기로 만들어진 지 한 2년 정도 됐나? 시행된 그쵸. 지가 정도 됐는데 그 전까지 저는 좀 자주 썼는데 그 전까지는 거의 안 썼잖아요. 사실 사람들이. 사실 근데 거의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불편하던데? 제로페이로 그 마스크. 상품권도 주고 또 어, 한편으로는 카드 이렇게 주고받는 것 자체가 좀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제로페이는 그냥 이렇게 보여주고 찍으면 그쵸. 되니까 그쵸, 그런 그쵸. 것 때문에 제로페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확 늘어나는 그런 과정들도 보이고 그런 것들 생각하면 정부에서 자기들이 이제 관철시키려고 하는 시스템을 많이 이제 좀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 역병 이후의 시간을 이용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역병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전쟁도 마찬가지고 아직 우리 전쟁을 다루진 않았지만 명분이 너무 명확해가지고 역병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반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 불명확하게라든가 아니면은 미미하게 시행되고 있었던 것들을 정부가 명분을 확 실어주니까 강력하게 착착착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그 불교 같은 것도 그런 거고, 제로페이 같은 것도, 저도 이제 전 남양주에 사니까 남양주페이를 봤는데, 음, 저는 솔직히 지역 화폐 같은 거는 도대체 왜 만드나, 이건 공무원들이 잘못 생각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결국 남양주페이 카드 받아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이게 또 한편으로 또 쓰다 보니까 또, 뭐, 그래서 불편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합당한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왜냐면 정부 주도로 뭘 나눠주고 이럴 때는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이니까 그게. 그런 식으로 좋은 지적을 해준 것 같아요, 개도님이. 예. 그 역병이라는 게 명분이 강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행정 조치나 시스템을 급속하게 이렇게 정비하는 데 아주 큰 또 하나의 계기가 된다라는 포인트는 한번 생각해 볼 포인트 같네요. 저희도 지금 그런 시기를 겪고 있는 거니까. 음, 아쉬워도 뭐 아까 그 지방의 친달 패백 같은 행위 있잖아요. 그게 이전까지는 그 각 군이라고 하죠. 군이마다 그 지방의 호족들이 제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이런 거를 통해서 천황이 이들을 통제를 하면서 패백을 받기라고 음, 음, 하더라고요. 음, 예전에
일본 가족께 배웠는데 그때 같이 듣지 않았나요? 같이 들었죠. 기억나. 이거 우리 영어로 봤잖아요, 이거 네. 텍스트. 결국은 제일 득을 본 거는 천황이네. 이 병이 왔을 때. 근데 이게 결국 천황이 득을 봤는데 천황이 잘했다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도 보면은 전 코로나 사태 겪으면서 신기한 게 대통령 지지율. 어느 나라는 지도자가 지지율이 엄청나게 상승을 해요. 우리나라도 그런 셈이죠. 딱 그 총선이 아니고 뭐야? 총선 맞지? 총선 맞죠. 총선이랑 겹쳐가지고. 예. 근데 또 어느 나라는 지지율이 급락하는 또 그런 나라들도 있거든요. 미국이죠. 근데 그것도 웃긴 게 미국이 처음에는 엄청 상승을 했어요. 그걸 깜짝 놀랐다니까요. 어떻게 우리 트럼프 대통령님 같으신 분이 이렇게 지지율이 오를 수가 있나 했는데 근데 요새는 좀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근데 유럽도 그래요. 유럽도 어느 나라는 올라가고 어느 나라는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유럽은 왕정제 국가가 많잖아요, 아직. 물론 입헌군주긴 하지만. 맞아. 근데 이번에 국왕들이 어떤 무슨 행사나 이런 거에 나서서 백성들이 아니죠. 그 국민들한테 어떤 뭐 이벤트를 베풀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 봐서 이게 확실히 그런 게 있구나라는 게 또 느껴지더라고요. 뭐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쇼무천왕이 득을 봤다는 거는 반대로 말하면 어쨌든 쇼무천왕이 그 당시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처를 잘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쇼무천왕이 못해서 완전 아예 천황이 사라질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로 천황 중심의 어떤 의례 행위나 이런 시스템이 더 발달됐다는 거는 저 사람 득반대가 아니고 결국은 잘했으니까 득을 본 게 아닌가. 네, 또 이렇게 생각하게 들기도 하네요. 어쨌든 질병 걸린 사람들한테 곡식 줬으니까 저도 남양주페이 받았으니까 뭐 비슷한 거지 뭐. 재난지원금 다 받는 거죠. 받아야지. 다 받으지. 약도 받고. 난 강의가 다 끊겼다고. 그렇구나. 난 거의 주 수입이 강의밖에 없는데 강의 다 끊겨가지고. 뭐 받아 잘 썼지. 근데 승려 700명 불러가지고 궁에서 저거 불경 읽게 하면 그러니까 나도 그 생각했어. 역전 거리두기 안 퍼지는 거 하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그 아니, 이건 걱정되는데. 농담인데 승려들이니까 자기가 걸려도 자기가 낫게 하면 되잖아. 물론 걸리면 치료하고 걸리면 좀 낫게 해주세요. 상격돼서 마리들이 서로 치료해 주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야. 서로 안 나 자기 병은 못 고친다는데. 매직 2명 있으면 절대 안 죽지. 그래도 나눠서 냅뒀네요, 사람들. 15개 장소에다가. 그러네. 15개 장소에 나눴네. 아니 그래도 많어. 700 나누기 15. 사회적 거리두기 했네요. 그러네. 15개 나눠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했네. 이 사람들도 본능적으로는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거를.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 역병이 걸린 집을 불태우거나 마을을 떠나게 하잖아.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 약간 그거에 대한 거부감인데 좀 그거를 좀 합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사람이 여기에 머물고 있고 이 집이 이 사람이 쓰는 물건이 그대로 있으면 병이 옮는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아예 그냥 가까이 접촉하면 안 돼. 약간 이거는 개념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옛날에 어떤 의사가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테스트 갖고 얘기하는 거였는데 죄송합니다. 무조건 다 태우잖아요. 그리고 무조건 그 마을을 아예 봉쇄를 하거나 아니면 마을을 아예 없애버리거나 그런 조치들이 그 당시 명분으로는 역신이 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역신을 불태워 죽이는 행위다라고 하고 하는데 위생학적으로 볼 때는 특수한 무슨 약품이 개발되지 않는 한 그것만큼 확실하게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방법은 없다고 해가지고 그때 의사가 이게 어떤 높은 사람이 이거를 알고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미신 때문에 그렇게 한 건지 우연히 그런 결과가 나타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효과적인 조치다. 지금도 우리 현대 사회에서도 약품 부족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어디 인터뷰에서. 뭐 그렇죠. 그런 거죠. 사실 미신이라는 게 그런 경험적인 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기도 하니까요. 그렇지. 쌓이면 그것도 과학이고 실험이니까.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경험적으로는 효과가 증명이 됐는데 왜 효과가 있는지는 몰라. 경험적인 거밖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이유로 이제 미신적인 요소들이 들어가는 거지. 저 출가시킨 400명에 대한 얘기는 더 자세하게는 없는 거죠? 더 자세히는 없습니다. 네. 그냥 400명 추가시켰다. 그 음, 기록이 남아있는 게 끝이고 뭐 구체적으로 얘들이 뭐 추가해서 뭘 했니 이런 거는 없을 것 같고 음, 근데 아무래도 그거는 약간 음. 호국 사찰로 보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음. 그러니까 저거는 뭐 불교 그걸 좀 강화시킨다 약간 이런 의미로 출가를 시킨 거겠죠?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 생활 유지가 안 되는 집안에 있는 아. 애들을 출가시키면 이제 그렇지. 국보로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아, 맞네. 아, 그 굉장히 맞는 얘기 같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자세한 건 다 알 수 없으니까요. 음. 일종의 공양의 의미도 음. 있겠죠. 공양. 그러니까 공양의 의미인 줄 알았는데 개도님 말 들어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현실적으로는. 사회 구제 사업의 일환으로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 저때 최승원 경는 다 그냥 필사를 했겠네, 그러면? 당연히 다 필사했죠. 이제 종이도 귀한 시대고 글씨 쓰는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필사자들이 그것도 다 승려들이 하는 역할인데 승려 중에 이제 글씨 잘 쓰는 사람들이 그것만 하는 거죠. 이제 사찰에서 먹고 저거 할 때 글만 쓰고. 저는 이런 역병, 지금도 그렇고, 우리나라 뭐, 역병은 아니지만, 고려 때 팔만대장경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건 신기한 게,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재정 부족이 심각할 것 같은데, 오히려 사업을 더 크게 벌이더라고요. 근데 전 그게 약간, 뭐 경제학과 안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경제학과 나왔잖아, 그런 거, 태영님. 그러네. 어. 그래서 나 이게 경제가 이러면 돌아가나? 지금 있는 거라도 엄청 아껴 써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 보면 좀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불교 사업에 투자한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는 약간 비생산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경제를 움직이는데 쓰는 돈이 아니라 약간 그 종교적인 데 투입하는 비생산적인 일이잖아요. 그 돈이잖아요. 재정이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 투입하고 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문제도 그 당시 마인드로는 그렇게 투자를 해서 뭔가 효과가 많이 남기 때문에도 많죠. 그런 아니, 그러니까 내 의문이 마인드로. 이거지. 애초에 돈이 어디 있어서 투자를 하는 거냐는 거지. 지금이야 뭐, 은행이나 이런데 뭐, 전조화폐 이런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때는, 그리고 지금은 뭐 돈 없으면 부채 발행하면 되잖아. 근데 옛날에는 우리는 쌓아놓은 돈이 가난해서 없는데. 가난해서 모르는 거예요. 부자들은 망해도 아니면 전쟁 부자들 돈 뜯어내면 되지 않는 부자들 돈이 얼마나 아니, 많은데 다 죽었으니까. 다 죽었어요. 그거 쓰면 되고 황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나 많아. 자기 개인. 아니, 내가 알기로 너네 고대 시대 위로해 경제 줄게 시스템은 하고. 저축이 없어, 저축이. 이게 국가 재정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이게. 내가 재정경제부 장관한 다음에 얘기해볼게. 사실 지금은 알 수가 없다. 그런 거는 내가 저축이 없어서 알 수가 없다. 이게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사 책이나 그런 데서 얘기할 때는 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그때 당시 사람들이 종교적인 걸 믿어서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만들면 뭐 부처님이든 신이든 누가 도와줄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사실 잘 이해는 안 가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치. 뭐 문득 드는 생각은 그거 외에는 돈을 쓸 수 있는 곳이 없을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풀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 그쵸. 풀 통로가. 팔만대장경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에 이제 언제죠? 팔만대장경이 몽골하고 싸울 때인가? 그쵸. 그러게 강화도에 있어. 강화도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팔만대장경. 강화도에 있을 때인데 강화도 밖에는 이제 통치를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거의. 어쨌든 국고가 남고 뭐 돈을 어떻게 가져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국고가 남고 행정력은 여력이 남고 그러니까 그걸 팔만대장경 만드는데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그렇게 보니까 말이 되네. 군대 찾기라는 거는 또 맞아. 그치. 왜냐면 돈 푸는 게 전국 단위로 푸는 게 아니고
그치, 주요 거점 단위 혹은 수도 근처 위주에서 푸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더 이해가 된다. 옛날에는 현물 경제니까 그렇죠. 어쨌든 세금이 안 거치긴 해도 세금이 거치긴 할 거란 말이야. 현물이 쫙 모이는데 쫙 모여 있는 현물을 당장 어떤 식으로든 풀어야 되는 거지. 근데 그때 풀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뭐 8만 대장경을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수도에 전국에 있는 승려 700명을 모아가지고 그들한테 재물을 나눠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푸는 게 가장 현물로 쌓여 있는 거를 급하게 수혈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 아니면은 말 그대로 질병에 걸린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곡식을 지원하든가. 모르긴 몰라도 질병에 걸린 자들한테 무상으로 곡식을 지원한 게 아마 수도였을 거야. 수도. 아마 공간으로는. 조선은 그렇거든요. 조선은 수도나 아니면 진짜 주요 거점들, 뭐 동네나 뭐 이런 데서만 나눠주고 다른 데서 나눠주지 않거든요. 아마 현실적으로 피라미드 쌓은 것도 똑같죠. 뭐. 그 약간 피라미드 비슷한 쌓는 맥락. 그냥 안 아니, 쌓고 안 지금 쌓는 게 나을 텐데. 그 생각하는 게 최근에 이제 기사 보면 정부에서 긴급 대책 자원으로 막 몇백 조를 푼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몇백 조는 도대체 어디서 생겨나가지고 갑자기 몇백 조가 갑자기 또 하늘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 전에 있었을 때는 쓰지도 않는 돈을 갑자기 이렇게 푼다.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그 말씀하신 대로 뭔가 돈을 엄청 풀어야 되는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마 이 불교 관련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돈은 풀어야 되는데 할 거는 이거다라고 해가지고 불교 사업을 주도한 게 정부에서 했던 정책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시기에 약간 이 시기에 뉴딜 정책이라고. 그치. 초무판 뉴딜 정책. 거대한 다른 산업들이 마비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마비된 산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자본은 어쨌든 사용을 해야 된다면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가장 효과적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도 여기 주식시장에서 주식값 떨어지는 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기업 규모별로 대출을 풀고 있잖아요. 주식시장 살리고 이러려고. 그 어떻게 보면 지금 사회에서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식시장인데 거기에 긴급 수요를 하는 거죠. 대규모 재정을. 그런 거랑 이제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불교나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사회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사업 아니면 이제 그런 걸로 볼 수 있는데 그거부터 살리면은 이제 다른 것도 같이 살아날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런 약간 개념으로 볼 수 있겠네요.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고 우리가 그 교과서 배우는 이걸 통해서 뭔가 몽고군의 침입을 물리친다. 제발 몽고 물러나주세요 이거. 불력을 막 해가지고 이거를 나도 애들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쳐.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진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현실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거 정말 그럴 것 같아. 다 한 다음에 명분, 결과적인 명분에서 그치. 그거 왜 쓸데없는데 돈 써? 약간 이런 반발을 이제 막기 위한 어떤 형식적 명분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목적인 줄 알고 이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 뭐 세상 모든 일이 명분과 현실이 같이 가니까. 근데 명분만 보지 말고 우리 이제 현실도 같이 보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거지. 나 애들 저기 8만 대장경 가르칠 때 이렇게 안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치지. 애들을 생각해봐라. 축구 경기할 때 모든 관중이 다 뛰지 않잖아. 11명 뛰지. 근데 11명이 혼자 뛰면 얼마나 외롭겠어. 그러니까 다 같이 우리 국민이 TV 앞에서 응원을 해줘야겠지. 손흥민 골 넣어라 이렇게. 그거를 옛날에는 8만 대장경으로 한 거란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지. 애들이 막 맞다 그래. 막 자기 손흥민 좋아한다 그러고. 그렇지. 애들은 듣는 게 손흥민 얘기밖에 없지. 그래가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수업의 취지가 그게 아닌데. 그래서 뭐 불교 이거 문제도 그거 같아. 온 인민들이 참여하는 어떤 그런 명분거리를 만들어주는. 그리고 어쨌든 실제로 그 당시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불경술이 많이 나고 사찰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 모습 자체가 마음의 안정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됐을 거야. 아마. 그냥 진짜 심리 상태로 봤을 때. 나도 그 요새 고등학생들 교복 입고 돌아다니는 것만 봐도 조금 마음이 안심이 되더라고. 좀 풀리나 싶어가지고 이제. 그 고등학생들 교복 입으니까 되게 반갑더라. 되게 오랫동안 되게 일상적인 모습인데 되게 오랫동안 못 봤던 모습이잖아. 그리고 이게 당시 교도가
역경으로 이제 경제 같은 게 분명히 마비가 됐을 것 같은데 이 700명 불러 모으면 또 이 사람들 먹여야 되고 뭐 입혀야 되고 각종 다양한 그런 사업들이 분명히 필요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쇼부 창업한 뉴딜 정책이다. 그렇지. 최승환경이라는 음. 후보댐을 만든 거야. 맞- 그렇네.